삼성전자는 왜 자꾸 반도체를 위로 쌓아 올리는 걸까요? X큐브의 모든 것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IT와 반도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극자회선, 즉 EUV 공정을 활용하는 7나노 시스템 반도체에 X큐브 기술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적층하는 기술을 도입한 것은 삼성이 업계 최초로 이뤄낸 쾌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를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의 공정 최강자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의 반도체 탑쌓기 기술은 넘사벽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삼성은 반도체 칩을 128단으로 쌓은 4D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칭화윤리 반도체에서 128단 낸드 플래시의 리스크 생산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왔었죠. 그러자 이제는 180단 이상 적층하는 차세대 낸드 플래시 개발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네는 우리보다 한 서 아래지 라고 선언해 버렸다라는 거죠. 플렉스가 지리는데요. 물론 하이닉스도 128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삼성의 기술력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성의 적층 및 패키징 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TSV라고 불리는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낸드 플래시에서는 TSV를 통해 꽤 많은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제한된 기판에서 고성능의 반도체를 많이 탑재하기 위해서 적층하는 기술은 꽤 오래전부터 쓰이던 기술입니다. 그 기술의 최선봉에 우리 삼성전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쌓아올린 반도체를 실제 PCB 기판과 연결해서 전류를 통제하게 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는데요. 하나는 쌓인 칩 하나하나를 각각의 와이어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 기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층층이 쌓인 반도체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전극을 통과시키는 TSV 기술이 있죠. 와이어 본딩 기술은 단가가 저렴하고 별다른 기술적 난이도가 필요 없는 범용 기술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운영에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TSV 공정 기술은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임을 통해서 반도체 성능 향상과 운영 효율의 획기적 상승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 또한 정교한 공정이기 때문에 높은 단가를 야기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TSMC를 뛰어넘고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TSV를 이용한 적층 패키징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TSV를 이용한 적층 기술은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낸드 플래시나 고성능 D램인 HBM 등에 주로 사용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동일 사양의 동일 제품을 적층하는 만큼 적층을 통한 효율성과 성능 향상을 꾀하기에 좋은 구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어떨까요? 시스템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CPU, GPU, NPU 등의 역할을 하는 로직 부분과 캐시 메모리 역할을 하는 SRAM 부분을 하나의 칩의 평면으로 나란히 배치해서 설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칩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시험 생산에 성공한 X큐브 기술을 활용하면 하나의 칩 크기에 CPU, GPU, NPU 등의 로직 부분과 캐시 메모리 부분인 SRAM을 한 번에 위로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칩 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X큐브 칩이 쓰이는 컴퓨터나 태블릿, 혹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에는 첨단 부품을 하나라도 더 추가할 수 있을 만한 공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기의 성능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위아래 칩의 데이터 통신 채널을 고객의 설계 사양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신호 경로 또한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자꾸 메모리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든 위로 쌓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적인 여유 그리고 성능의 향상, 바로 이 두 가지가 삼성전자가 적층을 고집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엑스큐브 기술은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5G 등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를 요구하는 분야는 물론이고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활용될 수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기술의 발전과 확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와의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TSMC가 매우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 형국이죠. TSMC는 이미 5나노 공정의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올해 말이나 5나노 공정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삼성은 집적도에서도 TSMC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공정 개선을 통해서 집적도 저하의 약점을 극복하고 엑스큐브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서 팹리스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파운드리 영업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남겨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HPC, AI 등의 고성능 반도체 관련 연례 학술 행사인 핫칩스 2020에서 엑스큐브 기술의 성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적층 기술의 끝판왕 엑스큐브를 통해서 TSMC와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 반도체와 IT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본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